그런 주식을 사야지. 여러분 제발 주식을 할 때 내가 들어간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돈인지,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시작을 했지 돈 까먹으려고 주식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종합주가 차트가 역배열됐을 때 우량주를 사면 분명히 주식 오를 거예요. 주식 오르면 그것은 수익으로 보답해 드린단 말이죠. 그런 주식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면 오래 조정 간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거 주식이 지금 더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 같으면 지금 매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증권회사에서는 얼마까지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증권회사 직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그 종목이 뭐냐면 젠백스야. 자, 젠백스가 그분이 여기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가격에 22,000원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해요. 25,000원.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4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2,000원인데 이게 4만원에서 43,000원이 되면 주식을 갖다가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때의 증권사에서 6만원 간다고 그랬답니다. 6만원 못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43,000원에 맞고 43,000원에 맞고 떨어집니다. 이게 왜 떨어지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면 조정. 44,000원이 전고점인데 이거를 갖다 돌파를 못해. 그러면 조정이 몇 년 만에? 2년. 그래서 3년이 돼야지 또다시 이 자리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3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진백수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보세요. 일봉에는 안 나옵니다.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 말 들을걸요. 안 팔았어요. 왜? 나보다는 증권사를 더 신뢰했기 때문에. 6만원 간다고 그랬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라. 저는 그 다음에 또 물어보길래 안 알려드렸어요. 그냥 저는 안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전고점 돌파에 실패해버리면 조정 오래 가니까 2, 3년 또 기다려야 돼. 또 그때 또 못 팔아. 요번에는 6만원 가겠지? 아니, 그러니까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하지 못하는지 그 시점이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주식을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욕심내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수익이 났으면 얼마까지 가면 팔아야지, 얼마까지 떨어지면 팔아야지, 이 개념이 없으면 오르면 오르나 보다, 내리면 내리나 보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배당이나 잘 주면 다행이야. 근데 배당도 없어 만약에. 그러면 그냥 돈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가 만약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부도가 났다. 돈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수익 난 돈은 분명히 찾아서 한번 써봐라. 제가 교육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수익이 났어? 돈을 찾아. 그래서 한번 써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교육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4,000원이야. 몇 그릇 사 먹을 수 있어? 며칠치를 사 먹을 수 있어? 엄청나게 큰 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식에서 벌어서 돈을 찾아가지고 쓰는 기쁨도 자기 자랑도 자기 칭찬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주식 잘하는 사람이지. 돈 벌었어? 있는 그대로 번 거 다 넣어. 또 넣어. 또 넣어. 매번 그러다가 만약에 한번 징크스에 걸리면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배임행령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제발 그런 우매한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교육생들한테는 그렇게 알려드리니까. 차트를 제대로 관찰을 하면 예상이 빗나갔을 때에도 매도 시점을 알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차트를 갖다가 제대로 관찰하면, 차트를 잘 볼 수 있으면 내가 예상이 빗나갔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져. 그러면 매도 시점, 내가 얼마까지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 시점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뭐냐면 차트 공부하라는 이야기죠. 차트는 주가의 지도다. 주식의 패턴은 주식의 나침판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차트는 지도야. 그런데 나침판을 들고 있는데 나침판을 남으로 가야 되는지 북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몰라. 나침판 볼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차트는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데 뭘 알아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구나 내려가는 거구나. 뭘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으로 가는 거야. 북으로. 남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를 알려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차트는 지도래요. 지도.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너 어느 쪽으로 갈래?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갖다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턴이 있는데 이게 나침판이래요. 자, 남으로 갈래? 북으로 갈래? 얼마까지 더 갈래? 이걸 갖다가 자신한테 물어보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식을 샀으면 수익을 보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로 시세를 보지 말고 장사꾼의 눈으로 시세를 봐라. 장사꾼은요, 이거 제가 본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본전해 줄 것 같으면은요, 자기가 먹어.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가서 뛰어가지고 왔어야 되고 기름값도 들고 내 노동비도 들었는데 본전해 줄게요? 그건 없어. 하다못해 수익이 적게 날 수는 있겠죠. 아침에 물건 풀어서 50%의 수익을 내고 팔았다면 내가 집에 들어가려면 이거 빨리 팔고서 해야 되니까 5%의 수익을 내고 팔 수도 있겠지만 본전에 팔아요, 미치고 팔아요, 이런 건 절대 없어. 그러려면 자기가 먹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식을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먹든 많이 먹든 먹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를 자세히 분석하랍니다. 약세장의 조정에 횡보하는 종목은 조정이 끝나면 제일 먼저 튀어오른다. 약세장인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 그냥 옆으로 횡보해. 아까 제가 90, 11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해. 그랬을 때에 상승장이 온다면 12월, 1월, 2월 이때 연말 랠리나 상승장이 온다면 그때 가장 먼저 튀어오른다.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은 것은 가장 먼저 튀어오른다. 84번.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달걀을 갖다가 심부름을 갔다가 문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달걀을 한 번에 다 깨먹은 적이 있어요. 이 격언을 볼 때마다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데, 자, 달걀을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자해서 한 종목에 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죠? 조금 더 많이 날 때는 나겠지만 손해를 볼 때는 더 많이 손해를 볼 거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해라. 그 다음에 종목을 제약주 30%, 자동차주 30%, 그 다음에 금융주 30%, 그리고 10%는 예비비로 좀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조정을 받을 때 또 살 수 있으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 종목에 다 몰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소는 계단으로 올라와서 창문으로 떨어진다. 참, 황소 그럼 걸어 보셨잖아요. 뚜벅뚜벅 거려요. 뚜벅뚜벅. 계단으로 올라온대요. 평지를 걷는 것도 아닌데 계단으로 올라가. 더 천천히 올라가야지. 주식은 그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천천히 올라간다. 그 다음에 떨어질 땐 창문으로 떨어진대.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쭉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모아텍인가? 상한가를 4번 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상한가를 4번 쳤으니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70도로 올라갔으면 70도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며칠 전까지만 상한가 친 거 봤는데 지금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로켓처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식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창문으로 떨어진다. 모아텍을 이야기한 것은 특별한 예도 있다. 지금 주식 종목 수가 2100개가 넘는데 빅히트가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갔다가 그날 떨어지고 그 다음날 22%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빅히트 엄청나게 오를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보드 차트 1위를 계속 해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주식을 상장할 때 너무 높게 설정이 됐어. 10만 원에 만약에 설정을 해서 올라갔으면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하니까 윗꼬리 달고 올렸다가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외국 기관인들이. 그걸 누가 받아? 개인들이 받아. 왜요? 더 갈 줄 알고. 공부 안 한 죄입니다. 죄. 그거를 뭘로 메꿔? 내 자산으로 메꾸는 겁니다. 86번. 곰 같은 인내심과 뱀 같은 냉철함이 필수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요. 곰은요,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곰 같은 것 같고요. 뱀은 바이블에 나오는 그런 뱀인 것 같아요. 곰은 마누가 쑥으로만 100일을 견뎌냈고요. 호랑이는 견디지 못해서 그냥 뛰쳐나가서 단군 신화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여기 주식을 할 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36912로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닥에서 샀다면 분명히 조금 떨어졌더라도 기다려보자. 유혹이 생겨요. 아, 그냥 이거 팔고 딴 거 올라가는 거 살까?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을 갖다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뱀 같은 지혜를 갖고 있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인내심이 필요하고,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내 돈이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내심을 갖고 있을 수가 있나요?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 났다가 잠깐 플러스 돌면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욕심이 결여되면 안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대화를 좀 많이 해보세요. 이거 사야 돼, 팔아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공부를 하면서 돌을 닦으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87번에 많이 오른 만큼 악재가 없고 많이 내린 만큼 호재가 없다. 이게 역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이 오른 게 악재다. 많이 내린 게 호재다. 이 뜻입니다. 여기 만큼이라는 이야기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많이 오른 만큼 악재가, 많이 오른 게 악재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설명해버리면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게 악재고 많이 내린 게 호재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주식은 90, 11 많이 떨어졌다가 기다렸다가 그때 사라. 그러면 12월, 1월, 2월 때 연말 내릴 때 너한테 수익으로 보상해 줄 거야. 업종을 잘 고르고 종목을 잘 고르고 선택을 잘 했다면 틀림없이 수익을 주는 주식이 있어요. 제가 오늘 친구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8,000원에 사면 이거 9,500원에 틀림없이 가. 회사도 재벌이야. 아니 저기 그룹이야. 든든한 그룹이야. 공부를 하면 그런 종목들을 갖다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차트를 보면 그 주식은 8,000원에 사면 꼭 9,500원, 만원은 넘어. 틀림없어. 그럼 사야죠. 아마 그 주식이 11월, 12월 달 되면 8,000원으로 와 있을 때 그때 아마 내 친구와 함께 그 주식을 갖다가 사보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88번. 제가 참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개인적으로. 주가는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의심 속에서 자란다. 낙관의 꽃을 피우고 환호 속으로 사라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이 절대 움직이지 않아서 다 죽은 것 같아. 움직이지도 않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주식 죽었나 봐. 갈 생각을 안 해. 숨을 안 쉬어. 사람으로 말하면 뇌사 상태야. 코마. 숨만 쉬고 있나 봐. 겨우 연명해 가고 있나 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주식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거 살까 갈까? 저 주식? 그런데 의심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저거 사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낙관의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그러면 천년만년 가나요? 아니요. 10일 화무홍이라. 10일 이상 붉은 꽃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 속으로 사라진다. 야, 너무 멋있어. 그럴 때 주가는 팔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멋있어. 그럴 때 들어간다 이 말이지. 이 주식은 벌써 누군가는 팔아먹고 있는데 환호 속으로 사라진다. 움직이지 않을 때 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꽃을 피우고 그랬을 때 팔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져야 되는데 꽃을 팔 때 사. 꽃이 막 필 때 사. 얼마 올라가지 않는데 그건 단타들이나 하는 것이지. 스캘퍼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너도 좋다 나도 좋다 그러니까 사. 반대로 가고 있는데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주가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격언이라고 그랬는데 주가는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서 의심 속에서 자라나며 주가가 좀 올라요. 그 다음에 아주 예쁜 꽃을 피울 때 많이 올라갔어. 그때 팔고 나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저 주가에는 독이 있다. 무슨 독이 있다고 그랬죠? 부도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 사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좋은 주식은 재무제표도 좋고 이 회사가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주식을 사야죠. 90번 배당 보고 투자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배당 많이 주는 게 좋잖아요. 네, 좋죠. 그거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주는데 배당 일주일만 갖고 있어도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배당 기준일이 있거든요. 12월 28일 배당 기준일. 그러면 12월 24일 날 주식을 매수해서 28일을 넘겨가지고 1월 5일 날 매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당 기준일을 넘겼기 때문에 24일 날 사서 5일 날 10일 갖고 있었는데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배당 주식 수가 배당을 이 플러스 연 5%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24일 날 사면은요. 배당은 먹어요. 5%를. 그런데 주가는 이 배당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 배당한 만큼 떨어져. 배당락이라는 겁니다. 이제 배당을 5% 줬으면 5%만큼 배당락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참 고마운데 배당락하고서 떨어져 버리면 지금 주가가 하루에 등락이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입니다. 연 5% 먹자고 배당을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배당락을 맞을 뿐더러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진다면 별로 그렇게 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차트를 공부해서 주식을 사는 것이 수익이 많이 나지 여기에서 말하는 배당 보고 투자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배당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에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배당 주니까 좋은데 배당락으로 떨어지는 건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당 주는 것만 알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배당락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배당락으로 떨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떤 사람들은요 배당락 28일날 이전에 배당락을 갖다가 안 받고 27일날 팔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럽니다. 27일날 매도를 해버려. 아니 하루만 더 있으면 배당 받는데요. 배당을 받으면 뭐해? 배당락으로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27일날 배당 기준일 되기 이전에 다 팔아버려. 배당락을 안 막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배당락 때문에, 배당 주는 것 때문에 주가를 끄집어 올렸는데 올린 것까지만 먹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배당 보고서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배당 안 받고 그냥 높이 올라간 거 그것만 차익을 먹고 나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배당 안 받아요. 왜? 배당락으로 떨어지고 주가가 분명히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날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욕심 안 부리고 그만큼 먹었으면 됐어. 그리고 이걸 피해가요. 28일 날 배당 기준일을 넘겨요. 그리고 나서 주식을 갖다가 배당락으로 떨어지면 그때 또 사는 거죠. 그래서 90번에 배당 보고 투자하지 말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거하고 제가 좀 틀리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셨던 거하고 틀리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틀렸다 내가 맞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 번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배당을 받지 않고 그냥 나온다고 할까를 갖다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솔하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다 공개를 하는 거니까 한 번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한 번쯤 한번 되새겨보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91번 촛불은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 제가 촛불에 대해서 초의 단위가 1촉이에요. 촉. 그래서 일촉즉발이라는 말도 있고, 교육생들한테는 이렇게 대면으로 교육을 가르칠 때에는 와트 이런 것도, 촉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촛불은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 왜 가장 밝을까? 이유가 뭘까? 촛불이 그냥 촛불이지. 아니요, 꺼지기 전에 가장 밝습니다. 왜요? 심지까지 다 태우기 때문에. 이것이 왜 주가에 대한 격언에 나오느냐. 주가가 올라갈 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고 가정했습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끝에서 초로 말하면 심지까지 다 태우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불이 꺼졌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심지가 없으니까 더 이상 탈 게 없어. 심지까지 다 태웠으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불은 꺼져버렸어. 그냥 추락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밝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가장 화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꽃이 화려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불 보고 달려드는 나방 같아. 자기 날개 태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나 오늘 얼마 수익 났어 그러다가 수익 나서 끄시면 다행인데 이게 막 곤두박질해. 나오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수익 난 거 다 토해내고, 좋은 것도 내가 팔아서 돈으로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에 그게 좋은 것이지, 팔았는데
팔지도 않고 그냥 나 오늘 얼마 수익 났어. 내 잔고가 얼마 플러스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팔지도 않고 내일 만약에 아침에 밤새 어떠한 공시가 떠서 하한가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밝을 때 나와야 된다. 그 매도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도 시점. 매도 시점. 윗꼬리를 단다. 거래량이 는다. K값이 D값을 치고 보조 차트에서 내려온다. 볼펜 밖에서 음봉이 출현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나와야지. 설마 내일 더 올라가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주가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촛불은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 92번. 모든 종목이 비쌀 때가 주식을 그만둘 때다. 어느 때 가장 비쌀까요? 많이 올라갔을 때요? 많이 올라갔을 때가 맞죠. 모든 종목이 비쌀 때 이것은요.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면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예요. 차트를 보시면 종합주가 차트를 보셔야 돼요. 종합주가 차트에서 일봉상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고점을 뚫고 있는지 아니면 위에 방해하고 있는 이평선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종목이 비쌀 때가 주식을 그만둘 때다. 종합주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어는 항상 바닥에서 놀고 있다. 제가 싼 주식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대어는 바닥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싸고 안 싸고 그런 것을 떠나서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물 위를 한번 치고 올릴 때 그런 주식들을 갖다가 바닥에서 놀고 있는 주식을 찾아서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몇 개월 이상 놀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9개월 이상 놀고 있을 때부터 주목해라. 3개월 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그건 바닥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닥에서 조금 쉬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 기간을 갖다가 9개월 이상을 갖다가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은요. 모아텍을 보니까는요. 아까 상한가 내버쳤다고 그랬는데 몇 년 동안 바닥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움직인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바닥에서 오랜 기간을 긴 것이 상승 각도가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바닥에서 놀고 있을 때 9개월 지나서부터 관심을 갖자. 어떠한 표시가 나올 것이다. 거래량이 는다든가 윗꼬리를 단다든가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데 대량 거래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94번.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여러분 제가 주식을 갖다 처음 할 때 주식에서 잃지 않는 방법 여유자금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투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고 내가 게임을 운용할 줄 안다면 주식에서 수익이 보장돼요. 그런데 그 보장이 될 때 여유자금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여유자금이어야 돼요. 그러면 369, 11로 기다렸다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
시간에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안에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분명히 수익을 줄 겁니다. 공부한 사람이면.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일희 일비 하지 마라. 하루 좋았다. 하루 속상했다. 사람 죽어. 골병 들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주식을 샀어? 그러면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95번. 시세는 거짓이 없는데 사람은 잘못이 저질렀는데 주식을 욕해. 아이씨, 내가 이 주식만 사면은 그지 같은 주식이네. 대주주는 왜 주가도 안 올리고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단 말이죠. 누가 언제 자기 보고 사래? 그 주식? 자기가 사놓고서. 시세는 거짓이 없다. 이 주가는 거짓이 없어. 그리고 잘못은 지가 그 높은 가격에 산 것을 갖다 잘못을 따져야지. 주가 욕하고 주주 욕하고 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만 병신 되는 겁니다. 병신. 그러니까 주가 욕하지 말고 내가 사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내고 나오려면 참고 기다리며 주식을 욕하지 말고 자신의 무지를 탓해야죠. 96번. 상승장에서는 돈을 번대요. 하락장에서는 주식을 번다. 벌고 번다에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할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벌고 번대잖아요. 상승장에서는 돈을 번대. 주가가 올라가서 그럼 돈을 버는 것이고 하락장에서는 돈을 인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주식을 번다고 그러거든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이야기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벌고 번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벌고 번다. 상승장에서는 돈을 벌고 떨어졌어. 아,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네? 감사. 주식을 벌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97번. 선도 세력의 주식 매집은 매우 잔인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력들이 주식을 갖다 살 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아주 작전이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제가 교육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작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라. 주식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세력들이 어떻게 주식을 매집하는가. 막 하한가도 보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팔면 그거 다 받아서 그 다음날 상한가도 올리고 그럼 이거 뭐야? 판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 매우 잔인하니까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나의 중심점이 있어야 돼. 내가 5,000원에 주식을 샀으면 이건 7,000원이 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주가가 좀 떨어지거나 올라가도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중심점을 갖고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이 주식이 나쁜 주식이 아니니까 꼭 수익을 내고 나올 거야.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시간 좀 걸려도요. 은행에서 1년에 2% 주는 금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중심점이 흔들리지 말고 나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주식을 매매하자. 그런 뜻입니다.
98번. 구두 닦기도 증시에 관심을 보이면 상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두 닦기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